이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창업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게 훨씬 돈을 버는 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창업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창수님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구독자 애칭을 한번 맥형이 지어봤어요. 맥형의 동생, 형, 누나 모두를 통틀어서 창업 수험생이라는 말을 따서 창수라고 우리 애칭을 한번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애칭이 있어야지 좀 친근하게 이야기 나눌 것 같고, 뭐 구독자라는 표현보다는 창수라는 우리 애칭을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것 같아서 이제는 맥형이 우리 창수라고 할 테니까 좀 더 편하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6번째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문제 되게 짧죠? 이 문제를 그 구독자의 사연을 통해서 보통 문제를 만드는데, 구독자의 사연보다 여러분들한테 외식업을 하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맥형이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창수들이 또 이거 많이 틀려가지고 재수의 3수 4수를 하고 있고, 이거는 틀린다기보다 선천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인 건데, 근데 기본적인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맥형이 문제로 만들어 봤어요. 이게 맥도날드 사례를 통해서 이 보기 문제를 만들었는데, 맥형도 현재 이거에 근본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차 맥형이 자영업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거 기본 아니야, 너무 쉬워 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정말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맥도날드의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맥형이 그 부분을 문제로 만들었으니까 오늘 창수들 이거 풀고 절대 또 재수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6번째 문제입니다.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이 4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원칙 중 아닌 것, 일단은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화 파운더. 맥형 이거 7번 봤습니다.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 또 주말에 한 번 더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제가 이제 관심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유익한 영화입니다. 꼭 여러분들 파운더 영화 다운받아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레이 크록이 이 4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줘라. 4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줘라. 누구에게? 소비자. 이 원칙을 세웠는데, 여러분들 맥도날드가 유명하잖아요. 뭐 지금은 패스트푸드가 워낙 많지만 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 이걸 달러로 환산해서 우리가 빅맥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통화가치입니다. 통화가치. 전 세계의 통화가치를 이 빅맥 지수로 판단을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햄버거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서 통화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맥도날드는 대단한 프랜차이즈였다. 전 세계에 몇 개? 3,700개? 아니요, 37,000개 매장.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지금도 맥도날드 우리 창수들 집 앞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게 맥도날드 형제가 있었어요. 모리스 맥도날드, 리차드 맥도날드, 이렇게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어려운 환경에서 1940년에 스피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햄버거 가게를 오픈합니다. 근데 이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1953년도에 밀크쉐이크 기계 파는데 한 대 팔기도 힘든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옵니다. 6대. 근데 잘못 주문한 거래요. 7대라고.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이 두 형제가 운영하는 맥도날드라는 가게. 근데 기존에 카옵이라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니면서 여자들이 서빙을 하고,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던 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차까지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가서 음식을 주고, 근데 음식을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대부분 여자들이 롤러를 타고 다니면서 치마 입고 서빙을 하다 보니까 서빙 나간 서버들도 안 돌아오고, 그리고 손님들은 걔네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가게 앞에서 죽을 치고 있는 거죠. 뒤에서 차들은 밀려 있는데, 이 카옵 시스템이 얼마나 불편한 시스템이었습니까? 두 형제가 이 시스템을 구조 개선을 하려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높이려고, 그래서 스피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근데 두 형제 중에 동생이 리차드 맥도날드는 기계를 발명하는 거에 관심도 많았고 손재주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 시스템의 공정상 딱딱딱딱 찍어내는 그런 공정을 약간 모방해서
그 주방의 구조를 편리하게 기계를 제작하고 단순화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죠. 그래서 테니스 코트장에서 직접 주방의 구조와 똑같이 섹션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연습해서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얘기를 또 풀어내면은 이 문제 풀기도 전에 정말 많은 영상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거나 여러분들이 영화 파운더를 찾아보시면 되고, 어쨌든 1953년도에 레이크록이 정말 그 스피디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죠. 레이크록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래서 전 세계 매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건데 1954년부터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원칙을 꼭 4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이 지금까지 맥도날드를 만들게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이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맥도날드를 통해서 지금 외식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창수들이 공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장사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옆집 사장님한테, 나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한테. 지금은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지만 나한테 발전이 없습니다. 맥형도 마찬가지로 맥형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쓰리고 배워야 될 게 많지만 사실 그걸 충족시키면 제가 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사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레이크록이 4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라고 했던 원칙이 아니고 퀵, 서비스, 클린, 퀄리티, 밸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퀵, 신속함. 그렇죠. 레이크록이 이 스피디 시스템 때문에 와우 혁명이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빠져서. 그래서 빠르게 음식을 제공하자. 이 퀵이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거는 빠르게 음식이 몇 초 만에 나왔어. 이게 아니라요. 소비자들이 빨리 나왔어. 빨리 나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지. 뭐 30초야, 20초야, 10초야.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크록이 이야기했던 거는 빠르게 나오는데 그걸 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빠름입니다. 그래서 퀵, 레이크록이 세웠던 원칙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당연하죠.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절이죠. 구독자분이 어제 저한테 그 친절에 대해서, 인사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어떤 멘트가 좋은지. 여기서 레이크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멘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친절하다고 느끼게 해라.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제가 강의하죠.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지 정형화된 문구보다 고객이 느낄 수 있는 큰 소리. 그래서 인사 잘하면 반절을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느끼게 하려면 인사를 잘해라. 인사를 어떻게 잘해라? 큰 소리로.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을 사실 못해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도 많고 또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떤 멘트가 좋을지,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클린, 청결, 클리니스, 청결함. 청결. 왜 청결이 중요하냐? 맥도날드 레이크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해라. 화장실이 청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고객은 주방도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의 문제에 다점포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무너지는 게 클린이죠. 저는 어느 정도로 예민했냐면 친절하진 않아요. 목소리가 작아요. 안녕하세요. 내성적이에요. 되게 소심해요. 근데 이 친구가 엄청 꼼꼼해요. 막 여기 뭐 보이는 거를 못 참아. 막 다 닦고 다녀. 이 친구를 저는 오래 데리고 있었습니다. 왜? 넌 청결만 맡아줘. 애들이 손 못 가는 부분은 네가 좀 가서 이렇게 해주고 또 이걸 애들한테 또 시키기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결을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은 오너도요, CEO도요 마찬가지로 청결하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주변에 다 물어보세요. 다 보세요. 정말 청결한 사람만이 다 성공했습니다. 다 잘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뒷정리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면 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가설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퀄리티 제품의 질, 양. 그거는 레이크록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변형됐습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었어요. 퀄리티가 이제 답이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QSC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퀄리티, 서비스, 클린. 그거는 이후에 외식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자, 퀄리티. 맥도날드의 레이크록은 퀵을 얘기했죠. 퀄리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맛으로만 경쟁을 하면은 결국에는 차별점을 찾지 못하고
한다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맛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 A는 맛있다고 하는데 B는 그럭저럭이고 C는 별로다. 이렇게 주관적인 같은 음식이어도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맛이라는 것만 기준이 돼서 맛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차별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스피드 시스템 때문에 성장을 한 거고 그게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퀄리티보다는 신속함을 더 많이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제품의 퀄리티, 질, 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존하는 시대는 퀄리티가 중요하죠. 어차피 패스트푸드가 아닌 이상 우리가 빠르게 신속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지금 현재는 퀄리티가 더 중요하죠. 근데 맥도날드, 레이크록은 퀄리티보다 그 스피디 시스템,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어려운 겁니다. 사실 맛이라는 단일화된 하나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맛을 내기 위한 식기, 데코, 조명. 그러니까 조명은 다시 말해서 분위기, 기분. 여기 들어오니까 상쾌하다.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주관적인 것들을 다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외식업은 만능 엔터테인먼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은 실패하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답이 나왔죠. 퀄리티 4번입니다. 이게 4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밸류 한번 볼까요? 밸류. 이 가치가 또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창수들이 많이 또 시험 문제 틀려가지고선 재수, 삼수 막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이 가치가 중요한 게 어차피 저렴한 거 15센트에 팔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저렴한 햄버거를 파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고객이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거는 보여줘라. 다시 말해서 저렴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소비자가 딱 햄버거를 받았을 때 그 위에 포장되어 있는 유산지의 질이 좋아요. 유산지의 디자인이 이뻐요. 그러면은 무언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이죠. 요즘도 밸류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라다 치킨 뭐 고급화 했잖아요. 치킨인데 일반 치킨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치킨이 아니다. 명품 치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패키지를 가치 있게 표현합니다. 이 가치가 밸류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확산하죠. 어떤 확산? 여러분들 SNS 누군가는 돈 주고 하지만 누군가는 돈 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소비자가 마케터니까. 근데 여러분 소비자를 마케터로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광고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고객이 감동 안 하는데 소비자가 감동해서 자연적으로 사진 찍고 확산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잘하는 브랜드들 그리고 개인 점포, 독립 점포 잘하는 매장들은 음식도 사진 찍고 싶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고 괜찮으면 먹어봐도 괜찮다고 또 느껴지거든요. 청년다방에 떡볶이도 떴던 이유가 그 안에 토핑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떡도 그냥 일반 기성의 떡이 아니라 차별화된 30cm 떡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잘 되는 브랜드들을 보면은 SNS, 인스타에 올라오는 게시물이 몇십만 건이야. 근데 내가 몇십만 건을 어떻게 만들어? 쉽지 않죠. 또 여기서 맥형의 사례를 또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너 이거 매장 홍보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는데 이거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그러면 노출 안 시키려고 매장을 한다고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하면 야 너는 경험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얘기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를 믿는 창수들은 이거를 매장 홍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요. 맥형 매장에 와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꾸준히 QSC 점검표를 나눠주고 고객의 의견을 받아요. 지금 몇 개월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도 계속 변형을 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 안에는 퀄리티, 서비스, 클리니스 이것들을 고객한테 피드백 받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매장 같은 경우 직영 매장은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 직원들을 누가 관리를 하냐면 손님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보고서는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맨날 상주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계속 피드백 받습니다. 피드백 받으면 고객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계속 여기다 코멘트를 줘요. 그러면 그걸 오픈해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직원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 떡볶이가 어제는 좀 짰다는데 음식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는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손님이 텐더의 양이 작다고 느꼈는데 어제 부족하지 않게 들어갔는지 부족하게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청결하지 못하고 뭐 벌레가 날아다닌다든가 이러면은 뭐 다양한 방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누적되는 공통점들이 있는 것들은 더 집중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오래가는 매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가치 부분은 패키지를 얼마나 더 이쁘게 만들지. 그래서 잠 받침
아침대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맥주 잔이든 다양한 것들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QSC는 이걸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다 직접 끊임없이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다시 말해서 매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흐트러지면 망합니다.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형이 레이크록 사례를 통해서 1940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말 좋은 사례를 뽑아서 했기 때문에 외식업을 하는 어떤 매장이든 다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노력해 보시고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창업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게 훨씬 돈을 버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퀄리티지만 여러분들 매장에서 퀄리티, 서비스, 클린, 그리고 밸류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정말 좋은 매장, 롱런하는 매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님들 어떠셨나요? 오늘 맥형이 벌써 6번째 문제 풀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문제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경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